왜 은퇴 후 해외 한 달 살이가 인기가 많은가? 여러분은 은퇴 후 어떤 삶을 꿈꾸시나요? 최근 한국의 시니어들 사이에서 해외 한 달 살기가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은퇴한 뒤 국내에 머무르기보다 한 달간 외국에서 살아보느니 색다른 도전에 나서는 분들이 크게 늘고 있는데요. 실제 통계를 보면 60대 이상의 해외여행 및 장기 체류가 코로나19 이전보다도 활발해졌다고 합니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 따르면 2024년 61세 이상 해외 출국자 수가 403만 명으로 전년 대비 31.6% 늘어났습니다. 이처럼 은퇴 세대의 해외 진출이 두드러지자 여행사들도 한 달 살기 전용 상품을 내놓을 만큼 그 인기가 높아졌습니다. 그렇다면 왜 은퇴 후 해외 한 달 살이가 이렇게 인기를 끌고 있을까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은퇴 이후 삶의 재설계를 원하는 마음입니다. 오랫동안 직장과 가정을 위해 달려온 분들의 인생. 이 막에서는 자기 자신을 위해 새로운 경험을 쌓고자 하는 것이죠. 예전에는 은퇴 후 고향이나 시골로 내려가 전원 생활을 꿈꾸는 경우가 많았지만 요즘 파워 시니어라 불리는 적극적인 노년층은 더 넓은 세상으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낯선 국가의 문화와 언어를 접하고 현지인처럼 생활하며 늦게라도 젊은 시절 못다한 꿈을 펼쳐보고 싶은 욕구가 커진 것입니다. 쉽게 말해 여행자보다는 한 달짜리 현지 주민이 되어보는 체험이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뒤에는 온라인 정보와 커뮤니티의 영향도 한몫했습니다. 유튜브나 블로그를 통해 다른 은퇴자들의 해외 한 달 살기 후기를 접하면서 나도 한번 해볼까? 하는 용기가 생기는 것이죠. 실제로 한 은퇴자는 유튜브에서 본 해외 장기 체류 영상을 계기로 이탈리아 교회에서 한 달 살기를 계획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서로의 경험담이 공유되면서 시니어들의 도전 의식도 자연스럽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이유는 경제적인 측면입니다. 은퇴 후에는 수입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같은 돈으로 어디에서 얼마나 풍요롭게 살 수 있는지가 중요한데요. 일부 동남아시아 국가나 해외 도시들은 한국보다 물가가 낮아서 월 200만 원 정도의 예산으로도 한국보다 여유로운 생활을 누릴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실제로 3년 전 은퇴한 60대 이 씨는 프랑스 파리 교회에서 한 달을 살아보는데 약 1,000만 원을 썼지만 경험을 산 것이다라며 한 푼도 아깝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은퇴 자금이나 연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새로운 체험에 투자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늘어난 것이지요.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기보다 내 행복을 위해 쓰겠다는 인식의 변화도 이러한 트렌드를 뒷받침합니다. 라이프 스타일의 전환도 해외 한 달 살기의 큰 매력입니다. 오랜 시간 쌓인 일상에서 벗어나 완전히 다른 환경에서 한 달을 살아보면 정신적으로도 새로운 활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따뜻한 나라에서 겨울을 보내며 건강을 챙기거나 유럽의 문화 수도에서 예술과 함께 지내보는 등 각자 추구하는 삶의 질 향상을 해외 한 달 살기가 도와줍니다.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현지의 일상에 녹아들면서 배움과 즐거움을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단순한 여행 이상의 의미가 있죠. 또한 시골에 정착하려면 집을 구입하느라 목돈이 들지만 해외 한 달 살이는 필요한 기간만 임시로 주거를 임대하면 되니 비교적 부담이 적다는 현실적인 장점도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은퇴 후 해외 한 달 살이가 인기인 것은 자신의 행복을 찾기 위한 도전이자 합리적인 노후 생활 전략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짧게는 삶의 활력을 불어넣는 모험이고 길게는 은퇴 이후 새로운 거주지를 모색하는 탐색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한 달 살기 열풍 속에서 은퇴 후 한 달 정도 머물기에 살기 좋은 나라들은 어디인지 그리고 어떤 기준으로 선택하면 좋을지 알아보겠습니다. 은퇴 후 살기 좋은 나라 선정 기준. 한 달간 해외에서 생활할 나라를 정할 때는 몇 가지 중요한 기준을 고려해야 합니다. 개인마다 우선순위는 다르겠지만 보통 예산과 생활비, 안전성, 의료 서비스, 비자 조건, 그리고 언어 적응도 등을 꼼꼼히 따져보면 좋습니다. 먼저 예산 측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대부분 은퇴 생활자에게 월 200만 원은 노후 생활비에 가는 기준인데요. 이 예산으로 해외에서 어느 정도 수준의 생활이 가능한지 계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200만 원은 집이 자가인지 전월세인지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큰 여유 없이 생활비로 빠듯한 금액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물가가 저렴한 국가들에서는 같은 금액으로 훨씬 여유로운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태국이나 베트남에서는 200만 원이면 현지 평균 임금의 몇 배에 달해 중산층 이상의 생활이 가능합니다.
비교적 넓은 집을 빌리고 매끼 외식을 해도 될 정도죠. 반면 포르투갈 같은 서유럽 국가는 200만 원으로는 생활비를 빠듯하게 써야 할 수도 있습니다. 멕시코의 일부 지역은 한국보다 저렴하여 적당히 풍족한 생활이 가능하고 조지아처럼 물가가 매우 낮은 나라는 200만 원으로 두 사람이 생활해도 될 만큼 여유롭다고 합니다. 실제로 어떤 분은 치앙마이에서 약 100만 원 남짓으로 한 달 생활을 한 사례가 있고 다른 이는 리스본에서 약 160만 원의 한 달 생활비로 지냈다고 합니다. 이처럼 나라별 물가 수준에 따라 같은 예산의 가치가 달라지므로 희망 국가의 생활비를 한국과 꼭 비교해 봐야 합니다. 다음으로 필수 고려 요소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안전성 치안이 잘 확보된 나라를 선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낯선 해외에서 혹시라도 범죄나 위험에 노출되면 안심하고 지내기 어렵겠지요. 국가의 전반적인 치안 지수, 범죄율, 그리고 정치적 안정도를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치안이 안정적인 국가라면 시니어들이 혼자 다녀도 불안감이 덜할 것입니다. 반면 치안이 불안한 지역은 야간 외출을 자제하는 등 생활에 제약이 생길 수 있습니다. 물론 어느 나라든 기본적인 주의는 필요하지만 가능한 범죄 위험이 낮고 사회가 안정된 나라를 고르는 것이 은퇴 생활의 평온함을 위해 필수입니다. 의료 서비스 나이가 들수록 의료시설의 접근성과 수준이 생활의 질을 좌우합니다. 해외 한 달 살이를 고려할 때 현지에 믿을 만한 병원과 의료 시스템이 있는지 꼭 살펴봐야 합니다. 갑자기 아프거나 응급 상황이 생겼을 때 언어 소통이 가능한 의료진을 만날 수 있어야 안심이 됩니다. 예를 들어 태국은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병원이 많고 의료비도 비교적 저렴하여 외국인 환자도 많은 편입니다. 포르투갈 등 유럽 국가들은 공공의료체계가 잘 되어 있지만 체류 신분에 따른 제약이 있을 수 있고 베트남이나 조지아처럼 의료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약한 곳에서는 대비책으로 여행자 보험을 들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듯 의료 접근성은 시니어들의 안전과 직결되므로 중요한 선택 기준입니다. 비자 조건 나라별로 체류 허가 기간과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비자 문제도 미리 고려해야 합니다. 다행히 한 달 정도의 단기 체류는 관광 목적으로 대부분 국가에서 가능합니다. 대개 태국, 베트남, 포르투갈, 멕시코 등은 한국인에게 30일에서 최장 90일까지 무비자 또는 간단한 관광비자로 체류를 허용합니다. 예컨대 베트남은 한국인에게 무비자 입국 45일을 허용하고 그 이상은 전자비자를 통해 최대 90일까지 연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멕시코의 경우 한 번 입국하면 최장 180일까지 체류할 수 있어 비교적 여유로운 편이죠. 그리고 조지아는 특별히 한국인을 포함한 외국인에게 무비자로 최대 1년 체류를 허용하기 때문에 사실상 비자 걱정이 없습니다. 다만 이렇게 관광비자로 머무를 수 있는 기간을 넘겨 더 오래 살고 싶다면 해당 국가의 은퇴, 비자나 장기 거주 비자 요건을 알아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태국은 만 50세 이상에게 비교적 수월하게 은퇴 비자를 발급해주지만 일정 금액의 예치금 조건이 있고 포르투갈은 디칠 비자 등을 통해 연금 소득이 있으면 거주 허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원하는 체류 기간과 목적에 맞춰 비자 문제가 없도록 미리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언어 적응도 마지막으로 언어 장벽도 고려해야 합니다. 낯선 나라에서 의사소통이 안 되면 생활이 많이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어가 세계 공용어이지만 국가마다 통용되는 정도가 다릅니다. 포르투갈이나 태국의 관광지에서는 영어가 비교적 잘 통하는 편이지만 베트남이나 조지아에서는 영어 사용이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요즘은 스마트폰 번역 앱이나 통역기가 발전해서 언어 장벽이 예전만큼 크진 않지만 그래도 현지 언어나 기본적인 영어에 익숙할수록 생활이 편리한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한인 교민사회나 한식당의 존재도 초기 적응에 큰 도움이 됩니다. 한국 식료품을 구할 수 있는 마트나 한국어로 소통할 수 있는 지인이 현지에 있다면 마음이 한결 편안하겠지요. 따라서 자신이 언어적으로 얼마나 적응할 수 있을지 또는 현지의 한국 커뮤니티의 지원을 받을 기회가 있는지도 미리 따져보면 좋겠습니다. 덧붙여 기후와 생활 환경도 개인에 따라 중요한 요소일 수 있습니다. 추위를 많이 타신다면 겨울철에 따뜻한 나라를 선택하는 것이 좋고 반대로 고온다습한 지역이 건강에 부담인 분은 온화한 기후의 국가를 고려해야 합니다. 공기의 질이나 도시 환경, 위생 수준 역시 편안한 생활에 영향을 주는 만큼 무시할 수 없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위 요소의 우선순위는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비용 절약을 최우선으로 생각한다면
물가가 가장 저렴한 곳이 최적일 수 있고, 반대로 비용이 조금 들더라도 선호하는 문화권이나 환경을 즐기고 싶다면 그에 맞는 나라를 선택하게 되겠지요. 결국 자신의 성향과 상황에 맞춰 여러 조건들 사이에서 타협점을 찾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상의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자신에게 맞는 나라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안전하게 지낼 수 있고 의료 걱정이 없으며 비자 문제로 번거롭지 않고 언어 소통에 스트레스가 적은 곳이라야 은퇴 후 한 달살이를 만족스럽게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기준을 염두에 두고 노후 생활지로 인기 있는 5개국을 지역별로 살펴보겠습니다. 태국 치앙마이, 방콕. 태국은 은퇴 후 한 달 살 기지로 한국인들에게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나라입니다. 물가가 저렴하고 생활 환경이 비교적 편리하여 특히 치앙마이와 방콕 두 도시는 저마다 다른 매력으로 시니어들에게 인기가 높습니다. 태국의 생활비는 한국의 절반 수준 이하로 볼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한 블로거는 치앙마이에서 한 달 생활하며 총 180만 원 정도 항공료 포함을 썼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치앙마이에서는 보통 월 5,070만 원 정도면 깔끔한 원룸 콘도미니엄을 임대할 수 있고 현지 식당에서 한 끼 식사는 우리 돈 35천 원 선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방콕은 치앙마이보다 물가가 조금 높지만 서울과 비교하면 여전히 합리적입니다. 월 200만 원의 예산이면 치앙마이에서는 상당히 여유로운 생활이 가능하고 방콕에서도 큰 부족함 없이 지낼 수 있습니다. 교통비도 저렴해서 시내버스나 모터사이 택시는 1,000원 미만 수준이고 도시철도 방콕 기준도 우리나라보다 저렴합니다. 비자 및 체류 조건 태국은 한국인을 포함한 외국인 관광객에게 비자 면제 정책이 잘 되어 있어 최대 90일까지 무비자로 체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 달 남짓 머무르는 데는 비자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만약 태국에 더 오래 머무르고 싶다면 90일 이후에는 한번 출국 후 재입국하거나 관광 비자를 연장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은퇴자들을 위한 장기 체류 비자 은퇴 비자도 있는데 만 50세 이상이고 일정 금액 이상의 예치금이나 소득 증빙이 있으면 1년짜리 비자를 받아 거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달 살기만 놓고 보면 따로 복잡한 절차 없이 여권만 챙겨서 가면 되는 쉽고 편한 나라입니다. 의료 서비스 및 안전성 태국은 의료 관광이 발달할 정도로 의료 서비스 수준이 높습니다. 방콕에는 국제적으로 유명한 대형 병원들이 여럿 있고 치앙마이 역시 외국인들이 많이 찾는 병원이 있습니다. 의료비도 한국보다 저렴한 편이라 간단한 치료나 진료는 큰 부담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안전 측면에서 태국은 대체로 치안이 양호한 나라에 속합니다. 총기 범죄나 폭력 사건이 드물고 관광지에서는 경찰력도 잘 갖춰져 있습니다. 물론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소매치기나 바가지 요금 같은 사소한 사고는 있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하지만 조금만 조심하면 크게 위험한 일은 거의 없습니다. 치앙마이는 조용하고 안정적이어서 특히 혼자 지내는 시니어들도 안심하는 편이고 방콕은 대도시라 인구가 많지만 치안 관리가 비교적 잘 되고 있는 편입니다. 기후 및 라이프 스타일 태국은 열대 기후라서 1년 내내 따뜻합니다. 30월은 몹시 습한 우기, 112월은 비교적 선선한 건기로 나뉘는데요. 한국의 겨울에 맞춰 태국에 가면 포근한 날씨를 누릴 수 있어 좋습니다. 치앙마이는 북부 내륙 도시로 방콕보다 약간 더 건조하고 서늘한 편이라 노년층이 생활하기 쾌적합니다. 한적한 도시 분위기와 풍부한 자연환경 덕분에 휴양과 힐링에 적합하지요. 방콕은 현대적 도시 생활에 장점이 있습니다. 대형 쇼핑몰, 식당, 문화시설이 밀집해 있어 활동적이고 편리한 생활을 즐길 수 있습니다. 다만 교통체증이 심하고 대기오염이 있을 때도 있어 민감한 분들은 참고해야 합니다. 전반적으로 태국 사람들은 친절하고 웃음이 많아 외국인에 대한 거부감이 적고 영어도 관광지에서는 통하는 편이라 생활하면서 받는 스트레스가 크지 않습니다. 치앙마이에서는 사원순례, 마사지나 요가 체험, 태국 요리 교실 등 현지 문화를 배우고 즐기는 활동도 다양해 지루할 틈이 없습니다. 방콕에서는 각종 공연 관람, 문화예술 행사, 참여나 평생교육 강좌 등 도시 문화생활을 만끽할 수 있어 활기찬 노후를 보내기 좋습니다. 또한 치앙마이는 전 세계에서 모여든 장기 체류자들과 디지털 노마드의 성지로 알려진 곳이라 영어로 소통되는 취미 모임이나 커뮤니티에 참여해 국제적인 친구를 사귈 기회도 있습니다. 이런 환경 덕분에 태국에서는 장기간 머물러도
고향의 정취를 부분적으로 느끼며 지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글자 수 2491자. 포르투갈 리스본, 포르투. 포르투갈은 서유럽 국가 중에서도 온화한 기후와 비교적 낮은 물가로 주목받는 곳입니다. 수도 리스본과 북부의 포르투는 각각 매력적인 문화와 풍경을 지닌 도시로 은퇴자들이 한 달 살아보기에 좋은 후보지입니다. 우선 생활비를 살펴보면 포르투갈은 서유럽에서 살기 비용이 가장 저렴한 축에 속합니다. 그럼에도 한국에 비하면 물가 수준이 비슷하거나 약간 낮은 정도라 아시아 국가들처럼 극적인 비용 우위는 아닙니다. 리스본의 경우 한 달 생활비로 약 15만 200만 원은 잡아야 여유가 있습니다. 집세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리스본 도심에서 원룸 아파트 한 달 임대료가 80만 900유로 정도입니다. 포르투는 그보다 20%가량 저렴하여 같은 수준 주거비가 50만 80만 원대로 내려갑니다. 식비는 현지 식재료를 사서 직접 요리하면 한국보다 저렴하게 먹을 수 있지만 외식을 자주 한다면 지출이 늘어납니다. 현지 식당에서 점심 특선 메뉴는 10유로 안팎일만 3,000원 정도이고 슈퍼마켓에서 빵이나 과일 같은 식료품 가격은 한국보다 저렴거나 비슷합니다. 월 200만 원 예산이라면 리스본에서는 조금 알뜰하게 지내야 하고 포르투에서는 큰 무리 없이 생활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포르투갈의 생활비는 서유럽의 다른 나라에 프랑스, 독일보다 훨씬 낮기 때문에 유럽의 낭만을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누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비자 및 체류. 포르투갈은 쉥겐 조약 가입국이라 한국인이 무비자로 최대 90일까지 체류 가능합니다. 따라서 한 달 살기는 비자 걱정이 없죠. 최근 인천-리스본 직항 항공편도 생겨서 옛날보다 이동도 편리해졌습니다. 만약 장기 체류를 고려한다면 포르투갈에는 거주 비자로 연금 소득자를 위한 디칠 비자 등이 있지만 한두 달 머무는 경우에는 일반 관광객 신분으로 충분합니다. 한 가지 염두에 둘 점은 쉥겐 지역에서 90일을 다 채운 후에는 90일을 밖에서 보내야 다시 입국할 수 있는 규정입니다. 그러나 은퇴자분들이 한 지역에 너무 오래 머무르지 않고 몇 달 간격으로 이동할 계획이라면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의료 서비스 및 안전성. 포르투갈은 치안이 매우 좋은 나라로 손꼽힙니다. 유럽에서도 범죄율이 낮고 주민들이 친절하며 치열한 경쟁 사회가 아니라 전반적으로 평온한 분위기입니다. 특히 포르투갈 사람들은 정이 많고 외국인에게도 비교적 호의적이라서 현지에서 도움을 청할 때도 친절하게 응대해주는 편입니다. 다만 관광객이 몰리는 리스본 시내 일부 지역에서는 소매치기 등 경미한 범죄는 주의해야 합니다. 의료 시스템은 공공의료가 잘 갖춰져 있고 대도시에는 큰 병원들이 있습니다. 외국인이 응급 상황 시 공공병원을 이용할 수 있지만 언어 소통 문제나 대기 시간을 고려해 사설병원이나 클리닉을 이용하는 것이 편할 수 있습니다. 리스본에 몇몇 영어가 통하는 병원과 국제진료소가 있으므로 여행자 보험만 있다면 의료 서비스 이용에는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전반적으로 포르투갈은 치안과 의료 측면에서 안정적이어서 노년층이 지내기에 비교적 안심이 되는 환경입니다. 기후 및 라이프 스타일. 포르투갈은 온난한 지중해성 기후로 겨울에도 비교적 온화합니다. 리스본의 겨울 낮 기온은 10도 내외로 한국의 늦가을처럼 선선하고 여름에는 덥지만 습도가 낮아 그늘에서는 지낼만합니다. 포르투는 리스본보다 조금 더 서늘하고 비가 잦지만 사계절이 모두 온화한 편이라 한국의 무더위나 혹한에 비하면 훨씬 견딜만합니다. 이러한 기후 덕분에 유럽 내에서도 포르투갈은 은퇴 후 거주지로 인기가 많습니다. 라이프 스타일 면에서 리스본은 수도답게 역사 유적과 문화예술의 향기가 가득한 도시입니다. 좁은 언덕길을 오르는 노란 트램, 태주강을 바라보는 전망대 등 낭만적인 풍경 속에서 한 달을 보내며 여유를 만끽할 수 있지요. 포르투는 아기자기한 골목과 와인 산지로 유명한 도우루 강변의 풍경이 매력적이며 리스본보다 도시 규모가 작아 더욱 한적하고 조용하게 생활할 수 있습니다. 현지인들은 여유롭고 느긋한 삶의 리듬을 즐기기 때문에 한국에서의 빠른 생활에 익숙했던 분들도 금세 그 느림에 적응하며 차분한 일상을 보낼 수 있습니다. 한인 커뮤니티 및 한국 음식. 포르투갈 내 한국인 거주자는 많지 않은 편이지만 리스본과 포르투 등지에 한인회와 유학생, 주재원 커뮤니티가 있습니다. 규모가 크진 않아도 서로 정보를 나누고 모임을 갖기도 하므로 원한다면 교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한국 음식점은 리스본에 몇 곳 있어서
김치찌개나 불고기 등을 판매하고 있고 아시아 식료품을 파는 마트에서도 한국 라면이나 장류 등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남아 국가들만큼 한국 식문화가 널리 퍼져 있진 않아서 한식을 매일 먹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포르투갈 음식 자체가 해산물과 쌀 요리가 많아 한국인 입맛에 비교적 잘 맞는 편입니다. 예를 들어 생선구이, 해산물 스튜, 밤 요리 리소 등이 흔하고 빵과 커피, 와인을 곁들인 식사 문화도 한국 분들이 큰 거부감 없이 즐길 수 있습니다. 혹시 현지 음식이 입에 안 맞더라도 파스타나 피자 등 다른 유럽 음식을 파는 곳도 많아 식생활 적응에는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무엇보다 치안이 안전하고 삶의 템포가 느긋한 포르투갈에서의 한 달은 마치 유유자적한 유럽살이를 미리 살아보는 듯한 소중한 경험이 되어줄 것입니다. 글자 수 2839자. 베트남 다낭, 나트랑. 베트남은 저렴한 생활비와 따뜻한 기후로 은퇴자들에게 꾸준히 인기 있는 한 달 살기 목적지입니다. 특히 중부 해안의 다낭과 남쪽 해변 도시 나트랑 야짱은 아름다운 바다와 편리한 생활 환경 덕분에 한국 분들이 많이 찾고 있습니다. 우선 생활비 면에서 베트남은 앞서 소개한 태국보다도 더 경제적일 수 있습니다. 다낭에서는 혼자 한 달 생활비로 약 100만 원 내외를 썼다는 경험담이 있을 정도로 물가가 낮습니다. 원룸형 아파트를 한 달 임차하는데 30만 50만 원 정도면 가능하고 현지 로컬 식당에서 식사는 한 끼 3,000~5,000원이면 배불리 먹을 수 있습니다. 마트에서 장을 보는 비용도 저렴해서 신선한 과일이나 해산물을 아주 싼 값에 즐길 수 있죠. 200만 원의 예산이면 다낭이나 나트랑에서 상당히 풍족하고 여유로운 생활을 누릴 수 있습니다. 월세, 식비, 교통, 여가 활동을 모두 합쳐도 예산 내에 충분히 해결되고 남은 돈으로 주변 관광을 다니거나 취미 생활을 즐길 여력도 생깁니다. 이처럼 높은 가성비는 베트남 한 달 살기에 가장 큰 매력 중 하나입니다. 비자 및 체류 베트남 정부는 2023년부터 한국인을 대상으로 45일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고 있어 한 달 체류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한 달을 넘겨 더 머무르고 싶다면 온라인으로 간단히 신청 가능한 전자비자의 마이너스 비자를 통해 최대 90일까지 체류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즉, 총 3개월까지는 비교적 자유롭게 머물 수 있게 되었지요. 장기 거주를 원하는 경우 특별한 은퇴 비자는 없지만 3개월마다 출국 재입국을 하는 방법 등으로 머무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한 달 살기에는 현재 베트남의 비자 정책이 매우 완화되어 있으므로 비자 부담 없이 여행을 계획할 수 있습니다. 의료 서비스 및 안전성 베트남의 의료 환경은 태국이나 한국보다는 다소 열악할 수 있습니다. 다낭과 나트랑에도 병원과 국제 클리닉이 있지만 복잡한 질병이나 큰 수술을 요하는 상황에서는 주변 태국, 방콕이나 한국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달 체류 시에는 여행자 보험을 꼭 들어 혹시 모를 응급 상황에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상적인 의료 서비스 감기 진료, 처방 약 구입 등은 현지 병원에서 저렴하게 받을 수 있으니 가벼운 증상은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치안 측면에서 베트남은 대체로 치안이 양호한 편입니다. 총기류 범죄나 폭력 사건은 드물고 현지인들도 외국인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문화입니다. 다낭과 나트랑은 관광지라서 경찰 순찰이 잦고 안전한 분위기입니다. 다만 오토바이가 많은 나라이다 보니 교통사고의 위험은 주의해야 합니다. 도로를 건널 때나 오토바이를 탈 때 안전에 유의하셔야 하고 밤늦게 인적 드문 곳을 혼자 걷는 행동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관광지에서 가끔 소매치기나 바가지 요금 피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기본적인 주의만 기울인다면 베트남에서의 생활은 전반적으로 안전하고 평온하게 영위할 수 있습니다. 기후 및 생활 환경 베트남 중남부 해안은 연중 온난한 열대 기후를 띱니다. 한겨울인 1월에도 낮 기온이 25 내외로 매우 따뜻하며 특히 다낭이나 나트랑의 아름다운 해변은 겨울철에도 산책하거나 바닷바람을 쐬기에 좋습니다. 다낭은 5월부터 8월까지 무덥고 건조한 편이며 911월에는 태풍과 함께 우기가 찾아와 강수량이 많습니다. 나트랑은 연중 기후가 안정적이고 비가 적어 휴양지로 최적이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이런 기후 덕분에 추운 겨울을 피해 베트남에 머무르면 건강관리에도 도움이 되고 기분도 한층 밝아집니다. 생활 환경 면에서 다낭은 신흥 도시답게 깨끗하고 정비된 거리가 많고 현대적인 카페와 레스토랑이 즐비합니다. 한때 작은 어촌이었던 나트랑도 지금은
국제적 휴양지로 발전하여 해변 산책로와 리조트, 마사지샵 등 휴양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습니다. 두 도시 모두 생활 속도가 느리고 한적하여 한국의 복잡함에서 벗어나 여유로운 바다 도시의 삶을 체험하기에 좋습니다. 한인 커뮤니티 및 한국 음식. 베트남에는 최근 수년간 한국 기업 진출과 여행 붐으로 한인 사회가 크게 형성되었습니다. 특히 다낭에는 한국 식당, 카페, 심지어 한국마트까지 있어 한국 음식을 접하기가 매우 쉽습니다. 도시 곳곳에서 한국어 간판을 발견할 정도로 한국인이 흔하고 현지인들 역시 한국 관광객 응대로 한국어 몇 마디쯤은 알아듣는 경우가 있을 정도입니다. 나트랑에도 한국식 BBQ 식당이나 치킨집 등이 생겨나고 있어 한식을 그리워할 때 찾아갈 수 있습니다. 또한 두 도시에 모두 한국 교민 모임이나 동호회가 있어서 원한다면 교민사회 행사에 참여해 정보도 얻고 사람들도 사귈 수 있습니다. 베트남 사람들은 한국 문화에 관심이 많아 K-팝이나 한류 드라마를 좋아하는 젊은이들도 흔하기 때문에 생활하며 현지 친구를 사귀는 데에도 긍정적인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 덕분에 베트남 다낭이나 나트랑에서는 한국에서의 생활 패턴을 일부 유지하면서도 현지의 새로운 경험을 균형 있게 즐길 수 있습니다. 저렴한 물가와 따뜻한 날씨 속에 몸도 마음도 부담 없이 휴양과 모험을 즐길 수 있는 곳이 바로 베트남입니다. 글자 수 2716자. 멕시코 메리다, 과나후아토. 멕시코는 다채로운 문화와 비교적 낮은 생활비로 인기 있는 중남미 한 달 살기 후보지입니다. 그중 유카탄 반도의 중심 도시 메리다와 중앙고원지대의 역사 도시 과나후아토는 치안이 안전하고 생활 환경이 쾌적하여 노후 체험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먼저 생활비를 보면 멕시코는 전반적으로 한국보다 물가가 저렴합니다. 특히 메리다나 과나후아토처럼 관광지이면서도 수도권이 아닌 도시는 월 150만 원 이하의 예산으로도 편안한 생활이 가능합니다. 메리다에서는 일반적인 아파트 임대료가 한 달 40만 60만 원대 30만 500달러 정도이고 과나후아토는 그보다 더 저렴하여 30만 원대 임대주택도 찾을 수 있습니다. 식비도 현지 재래시장이나 슈퍼마켓을 이용하면 지출을 크게 줄일 수 있는데 신선한 채소이나 고기, 옥수수, 또르띠아 등 현지 식재료는 매우 저렴합니다. 노천시장에서 한 끼 식사를 해결할 수 있는 길거리, 음식 타코 등은 단돈 몇천 원에 불과하고 괜찮은 현지 식당에서도 만원 안팎이면 배불리 먹을 수 있지요. 월 200만 원이라면 두 도시 모두에서 충분히 여유로운 생활을 누릴 수 있으며 실제로 한 미국인 은퇴자는 과나후아토에서 약 150만 원 1122달러 수준으로 쾌적한 한 달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멕시코는 적절한 예산으로 풍요로운 은퇴 생활을 체험하기에 좋은 나라입니다. 비자 및 체류. 멕시코는 한국인에게 최대 181개월까지 무비자 체류를 허용합니다. 이는 한 달 살기는 물론 반년 가까이 머무는 것도 별다른 비자 절차 없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멕시코 입국 시 관광 목적임을 밝히고 통상 180일 체류 허가를 받으면 그 기간 내에서는 자유롭게 여행하고 머무를 수 있습니다. 180일을 다 채운 후에는 한번 출국했다가 재입국하면 다시 최대 180일을 받을 수도 있어 비교적 융통성이 있습니다. 다만 멕시코 당국의 판단에 따라 체류 기간이 부여되므로 처음 입국 시 여행 일정은 대략 14년까지 거주할 수 있지만 한두 달 체류에는 전혀 필요 없는 이야기입니다. 의료 서비스 및 안전성. 멕시코에 대한 막연한 치안 우려를 가진 분들도 계시지만 지역에 따라 상황이 크게 다릅니다. 메리다는 멕시코에서도 가장 안전한 도시 중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치안이 잘 유지되고 범죄율이 낮아 현지인들도 메리다는 멕시코가 아니다라고 농담할 만큼 평온합니다. 과나후아토 역시 관광 도시로서 시내 중심부의 치안은 비교적 안전한 편입니다. 멕시코의 다른 지역들에서 발생하는 마약 범죄나 치안 문제와 거리가 먼 곳들이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주의는 필요합니다. 밤늦게 인적 드문 곳을 혼자 다니지 않고 귀중품을 눈에 띄게 두지 않는 등 상식적인 선에서 조심하면 됩니다. 의료 서비스 측면에서는 메리다에는 현대적인 종합병원들과 의료시설이 많아 응급 상황 시에도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과나후아토는 소도시라 큰 의료시설은 부족하지만 인근 대도시인 레온이나 멕시코시티와 의료 네트워크가 연계되어 있습니다. 여행자 보험에 가입하고 오시면 필요할 때 사설병원에서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는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
전반적으로 두 도시 모두 치안이 안정적이고 필요한 의료 인프라도 갖춰져 있어 중남미에 대한 선입견과 달리 안심하고 지낼 수 있는 환경입니다. 기후 및 라이프 스타일. 멕시코는 국토가 넓어 지역별 기후 차이가 크지만 메리다와 과나후아토는 서로 대비되는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메리다는 열대에 가까운 고온다습한 기후로 여름에는 기온이 35 이상 오르고 습도도 높아 무더위가 있습니다. 대신 11월부터 2월까지 겨울철은 온화하고 건조하여 매우 지내기 좋습니다. 이 시기에 많은 북미 은퇴자들이 메리다로 모여들어 따뜻한 겨울을 보냅니다. 도시 곳곳에 야자수가 늘어서 있고 한겨울에도 반팔 차림으로 지낼 수 있는 날씨는 노년층의 관절, 건강이나 기분 전환에도 긍정적 영향을 줍니다. 과나후아토는 해발 2000의 안팎의 고원지대에 있어 온난한 건조 기후를 나타냅니다. 연중 기온이 크게 높지 않고 낮에는 따뜻하지만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에 쾌적합니다. 한여름에도 30를 크게 넘지 않고 습도가 낮으며 겨울에도 영하로 거의 내려가지 않아 지내기에 무리가 없습니다. 이러한 기후 특성 덕분에 두 도시 모두 사계절 내내 비교적 지내기 편안한 환경이라 할 수 있습니다. 라이프 스타일. 메리다는 인구 100만 명의 도시로 식민지풍의 건축 유산과 현대적인 편의시설이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주말마다 전통음악 공연 등 문화 행사가 열리고 대형마트와 쇼핑몰도 있어 생활이 편리합니다. 과나후아토는 알록달록한 집들이 언덕을 가득 메운 그림 같은 소도시로 예술대학이 있어 젊은 활기가 느껴집니다. 거리에서 음악과 축제가 자주 펼쳐지는 등 낭만적인 분위기 속에서 한가로운 일상을 즐길 수 있습니다. 한인 커뮤니티 및 한국 음식. 메리다와 과나후아토에는 한인 사회가 크지는 않지만 메리다에는 한국 음식점 몇 곳이 영업 중이고 과나후아토에서도 한식을 파는 작은 가게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다만 한국 식재료 구하기는 어려우므로 필요한 양념 등은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메리다에는 미국, 캐나다 등 영어권 은퇴자 모임도 활발하여 영어로 소통하는 커뮤니티에 참여할 기회가 있고 현지에서는 기본적인 스페인어를 익히면 생활이 더욱 편리해집니다. 멕시코 사람들은 가족적이고 정이 많아 친해지면 이웃으로서 따뜻하게 챙겨주는 정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글자수 2970자. 조지아 트빌리시. 바투미. 조지아 조저는 동유럽과 서아시아의 경계에 위치한 소국으로 저렴한 물가와 장기, 무비자 혜택 덕분에 최근 해외 장기 체류자들의 숨은 보석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수도 트빌리시와 흑해, 연안 휴양도시 바투미는 각각 다른 매력을 지녀 한 달살 기지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우선 생활비부터 살펴보면 조지아의 물가는 한국의 절반 이하 수준입니다. 트빌리시에서 1인 생활비는 대략 월 100만 원, 남짓 약 $800 $1000로 추산되며 이는 같은 금액으로 한국에서 생활하는 것에 비해 훨씬 여유로운 수준입니다. 예를 들어 트빌리시 시내에서 원룸 아파트 임대료가 한 달 40만 60만 원대에 불과하고 현지 식당에서 넉넉한 한 끼 식사가 5,000원 이하로 가능할 정도입니다. 바투미도 수도보다 약간 저렴하거나 비슷한 물가이며 특히 비수기에는 숙소 비용이 크게 낮아집니다. 월 200만 원 예산이라면 조지아에서는 식사, 주거, 교통, 여가까지 모두 충족하고도 남을 정도로 경제적 여유를 느낄 수 있습니다. 비자 및 체류. 조지아는 한국인을 비롯한 외국인에게 파격적인 비자 혜택을 제공합니다. 한국 국적자는 최대 1년간 비자 없이 체류할 수 있어 한 달이 아니라 12달을 살아도 문제가 없습니다. 사실상 조지아에서는 비자 걱정이 전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장기 체류 중 취업이나 사업을 해도 별도 허가를 요구하지 않을 만큼 개방적입니다. 이러한 유연한 정책 덕분에 조지아는 전 세계 디지털 노마드들과 은퇴자들이 모여드는 추세입니다. 한 달만 머무르는 경우라면 여권만 있으면 입국하여 자유롭게 체류할 수 있으므로 행정 절차에 따른 불편함이 전혀 없습니다. 의료 서비스 및 안전성. 조지아는 의료 인프라가 서유럽만큼 발달하지는 않았지만 트빌리시에는 주요 종합병원들과 외국인 전용 클리닉이 있어 기본적인 의료 서비스는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의료 비용은 저렴한 편이지만 최첨단 장비나 전문의의 숙련도는 지역별로 편차가 있을 수 있으므로 여행자 보험을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중대한 질환 발생 시 인근 터키나 유럽으로 이동해 치료를 받는 경우도 있으나 한 달 체류하며 가벼운 진료나 약 구입을 하는 데는 큰 불편은 없습니다. 치안 면에서 조지아는 비교적 안전한 국가입니다. 수도 트빌리시는 큰 범죄 발생률이 낮고 외국인에 대한 친절함을 갖춘 사람들이 많습니다.
밤늦게 혼자 다녀도 큰 위험을 느끼지 않을 정도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바투미 역시 관광지로서 치안이 잘 유지되고 있으며 현지인들도 온화하고 외국인에게 호의적인 편입니다. 다만 차량 운전 문화가 다소 거칠어 교통사고에 유의하고 소매치기 등 작은 범죄는 방심하지 않는 정도의 기본주의만 하면 됩니다. 부 및 생활환경 조지아는 지역에 따라 기후 차이가 있지만 트빌리시와 바투미는 사뭇 다른 환경을 제공합니다. 트빌리시는 내륙에 위치해 온화한 대륙성 기후를 띠며 여름에는 덥고 건조 79월 성수기에 해변과 휴양시설을 즐기고 비수기에는 한적한 바다 도시의 운치를 느끼며 지낼 수 있습니다. 라이프 스타일 트빌리시는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도시로 중세의 성곽과 성당 옆으로 힙한 카페, 레스토랑, 미술관이 들어선 독특한 매력이 있습니다. 합리적인 가격으로 와인과 식도락을 즐길 수 있어 와인 애호가나 미식가들에게 천국과도 같습니다. 주말마다 벼룩시장과 예술 공연이 열려 문화를 향유하기 좋고 시내 곳곳에 온천 목욕탕 온천도 있어 휴식과 치유를 즐길 수도 있습니다. 바투미는 휴양과 오락의 도시로 불리며 해변 산책로를 따라 리조트와 카지노가 늘어서 있어 활기찬 분위기입니다. 여름철에는 각국에서 온 관광객들로 북적이고 해수욕과 해양 스포츠를 즐길 수 있습니다. 한편 도시 외곽으로 나가면 한적한 어촌과 아름다운 자연이 있어 조용히 지내기를 원할 때는 휴양지의 고요함을 만끽할 수도 있습니다. 두 도시 모두 생활 물가가 낮아 외식과 여가를 부담 없이 즐길 수 있고 국제적인 장기 체류자들이 많아 정보 교류와 커뮤니티 활동도 활발한 편입니다. 한인 커뮤니티 및 한국 음식 조지아에는 한국 교민이 많지 않지만 트빌리시의 한인회와 몇몇 선교사, 사업가분들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한국 식당도 트빌리시에 한두 곳에 서울 식당이 있어 현지인들에게도 인기입니다. 규모는 작지만 필요한 경우 이들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만 한국 식재료를 구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장기간 머무를 계획이라면 고추장, 김치 등 기본 양념은 가져오는 것이 좋습니다. 현지에서 한국 식품은 구하기 어려우므로 장기 체류를 계획한다면 고추장, 김치 등 기본 먹거리는 미리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조지아 음식은 빵, 치즈, 고기 요리가 주를 이루는데 매콤한 맛이 그립다면 현지의 매운 양념 등으로 입맛을 달랠 수도 있습니다. 언어 면에서는 젊은 층과 관광업 종사자를 중심으로 영어가 점차 통용되고 있습니다. 러시아어가 쓰이지만 필수는 아니며 기본적인 영어 회화와 번역 앱만으로도 일상소통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국적인 조지아의 문화와 사람들 속에서 지내다 보면 적은 예산으로도 풍부한 삶의 경험을 쌓을 수 있어 값진 추억을 만들어줄 것입니다. 글자 수 3033자. 한 달 살기의 실제 생활비 구성 및 절약 팁. 이제 은퇴 후 한 달 살기를 할 때의 실제 생활비 구성과 효율적으로 예산을 쓰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앞서 예산으로 월 200만 원을 가정했는데 이 돈을 어떻게 배분해서 쓰느냐에 따라 생활의 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한 달 생활비의 주요 항목은 주거비, 식비, 교통비, 기타 생활비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주거비 한 달 살기 예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숙소비입니다. 지역과 숙소 형태에 따라 다르지만 대개 전체 예산의 3,050% 정도가 주거비로 들어갑니다. 호텔보다는 에어비앤비, AIRBNB나 현지 부동산을 통해 한 달 단위로 임대하면 큰 폭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달에 100만 원이 넘는 숙소도 비수기나 장기 할인으로 70만 원 이하로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여행 파트너 배우자나 친구와 숙소를 함께 사용하면 1인당 부담이 절반으로 내려가 훨씬 경제적입니다. 식비는 생활비에서 두 번째로 큰 부분인데 얼마나 외식을 하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해외 한 달 살기에서는 현지 식재료를 사서 직접 요리하면 식비를 크게 아낄 수 있습니다. 현지 시장이나 마트에서 신선한 재료를 저렴하게 구입해 숙소에서 조리하면 한 끼에 몇천 원 수준으로도 먹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매 끼니를 식당에서 해결하면 한국에서 외식하는 것과 비슷하거나 나라에 따라 더 지출될 수도 있습니다. 보통 현지 로컬 식당이나 길거리 음식은 싸고 맛있지만 관광객 대상 식당이나 서양 음식점은 가격이 높을 수 있습니다. 하루 식비 예산을 미리 정해두고 점심은 외식하더라도 저녁은 가볍게 직접 해먹는 식으로 조절하면 한 달 식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교통비 한 달간 머무르며 드는 교통비는 거주지의 교통 환경에 따라 다릅니다.
대중교통이 잘 갖춰진 도시에서는 버스, 지하철 정기권이나 충전카드를 활용하면 교통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현지 교통요금은 한국보다 저렴한 곳이 많아 한 달 교통비 부담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편입니다. 예를 들어 동남아의 경우 한 달 내내 택시나 오토바이를 타고 다녀도 몇만 원대에 불과할 정도로 교통비가 저렴합니다. 다만 유럽이나 미국, 일부 대도시에서는 교통비가 꽤 나올 수 있으므로 도보 이동이 가능한 지역에 숙소를 잡거나 공공자전거를 이용하는 등 지출을 줄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한 달살기에서는 잦은 이동보다는 한 곳에 머무르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교통비 비중이 여행 때보다 낮은 것이 일반적입니다. 기타 생활비 이밖에 통신비 현지, 유심 데이터 요금, 관광 및 여가 활동비, 세탁이나 청소 등 잡비가 포함됩니다. 현지 심카드나 포켓 와이파이를 활용하면 저렴한 비용으로 데이터를 사용하고 한국과 연락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부분의 국가에서 한 달에 23만 원이면 넉넉한 데이터 플랜을 구할 수 있습니다. 관광지 입장료나 체험활동 비용은 도시별로 차이가 크지만 미리 무료 명소와 유료 관광지를 구분하여 예산을 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한 달 동안 현지에서 생활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지출약값, 생활용품 구입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예비비로 몇만 원 정도는 따로 남겨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렇게 주요 항목별로 예산을 배분했다면 이제 생활비를 절약하면서도 풍족하게 지내는 팁들을 알아보겠습니다. 1. 수기 이용 및 사전 예약 가능하다면 현지의 관광 비수기 시즌을 선택하면 항공권과 숙소비를 크게 아낄 수 있습니다. 인기 여행지도 73개월 전에 미리 예약하거나 특가 이벤트를 노리면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2. 장기 체류 할인 및 흥정 호텔보다는 민박, 레지던스, 에어비앤비처럼 월 단위 할인이 있는 숙소를 고르는 것이 좋습니다. 에어비앤비의 경우 한 달 이상 예약 시 30% 이상 할인되는 숙소를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현지에 도착해서 빈집을 직접 흥정하면 온라인 가격보다 싸게 빌릴 수도 있습니다. 현지 한인 부동산이나 교민 커뮤니티를 통해 장기 임대 정보를 얻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3. 현지인처럼 생활하기 여행자가 아닌 현지 주민의 생활 패턴을 따르면 지출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관광객을 상대로 한 비싼 레스토랑보다는 현지인들이 줄 서는 맛집을 찾아가고 슈퍼마켓보다는 재래시장이나 노상 야채 가게를 애용해보세요. 대량으로 저렴하게 파는 시장에서 장을 보면 식재료비가 크게 줄어듭니다. 또한 세탁도 숙소에 있는 세탁기를 활용하거나 코인 세탁점을 쓰면 호텔 빨래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보다 훨씬 저렴합니다. 작은 노력으로도 생활비를 현지 물가 수준으로 낮출 수 있습니다. 4. 현지 할인 제도를 활용. 일부 국가에서는 장기 체류자나 시니어를 위한 할인 혜택이 있습니다. 만 60세 이상에게 박물관이나 교통비를 할인해주는 제도 등 현지의 할인 정보를 알아두면 좋습니다. 현지 주민 할인이나 시즌 패스를 잘 활용하면 관광지 입장료, 문화행사 티켓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현지 멤버십 카드를 만들면 신분증을 겸해 다양한 할인에 쓰이는 곳이 있으니 적극 활용해보세요. 5. 통신비 및 금융 수수료 절약. 한국 휴대폰을 로밍하면 큰 비용이 나올 수 있으므로 도착 즉시 현지 유심이나 ESIM을 구입해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지 통신사는 선불 심카드로 저렴한 요금제를 제공하므로 한 달 데이터 사용에 충분합니다. 또한 해외 사용 시 은행 수수료도 추가되므로 수수료가 낮은 카드를 미리 준비하거나 현지에서 한 번에 필요한 만큼 인출해 수수료 횟수를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절약 방법들을 활용하면 동일한 예산으로도 훨씬 풍족하고 알찬 한 달을 보낼 수 있습니다. 무조건 아끼기보다는 현명하게 소비하여 중요한 경험에 예산을 배분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글자 수 3165자. 결론 및 최적의 선택 가이드. 지금까지 살펴본 5개 나라 태국, 포르투갈, 베트남, 멕시코, 조지아는 각기 장단점과 매력이 달라서 은퇴 후 한 달 살기를 계획하시는 분의 우선순위에 따라 최적의 선택이 달라질 것입니다. 어떤 나라가 가장 좋다기보다는 나에게 맞는 나라가 어디인지 찾는 것이 중요하지요. 마지막으로 나라별 특징을 간략히 정리하면서 상황별 추천 가이드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절약하면서도 따뜻한 휴양지를 원하는 분께는 태국이나 베트남이 잘 맞을 것입니다. 생활비 부담이 적고 기후가 온화하여 적은 연금으로도 풍족한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겨울철에 따뜻한 나라에서 지내길 원한다면 동남아가 최고의 선택입니다.
다만 언어 소통이 영어 위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감안해야 합니다. 유럽의 문화와 낭만을 만끽하고 싶은 분께는 포르투갈을 추천합니다. 물가는 서유럽에서 가장 저렴한 편이라 큰 도시에서도 비교적 여유롭게 지낼 수 있고 역사와 예술의 분위기를 흠뻑 느낄 수 있습니다. 영어 통용도 잘 되고 치안이 안정적이라 유럽 생활을 체험하기에 안성맞춤입니다. 다만 다른 후보지들보다 생활비가 다소 높을 수 있으니 예산을 조금 넉넉히 잡는 게 좋습니다. 가까운 아시아보다 먼 나라에서 새로운 도전을 꿈꾸는 분에게는 멕시코의 안전한 도시들이 매력적입니다. 중남미 특유의 흥과 정서를 느끼며 아울러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생활할 수 있습니다. 메리다처럼 치안이 좋고 기후가 따뜻한 도시는 한국의 겨울을 보내기에 좋고 과나후아토처럼 문화예술이 풍부한 도시는 색다른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입니다. 다만 장거리 비행과 시차 적응, 스페인어 환경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완전히 새로운 문화권에서 모험을 즐기고 싶고 비자 걱정 없이 오래 지내보고 싶은 분께는 조지아가 어울릴 것입니다. 유럽과 아시아의 중간지대에 위치한 조지아는 물가가 매우 낮고 1년간 무비자로 체류할 수 있어 자유도가 높습니다. 독특한 역사와 전통을 지닌 만큼 이국적인 경험을 선사하며 은퇴 후에도 배우고 탐험하는 삶을 살고 싶은 분들에게 안성맞춤입니다. 다만 의료나 기타 인프라가 선진국만큼 촘촘하지 않을 수 있으니 자기관리와 대비가 필요합니다. 이렇듯 각 나라별로 뛰어난 점과 유의할 점이 있으니 자신의 성향과 조건에 가장 부합하는 곳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정하기 전에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목록을 만들어 보세요. 기후인지, 경비인지, 의료 여건이나 언어 환경인지, 혹은 문화적 즐거움인지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면 자연스럽게 방향이 잡힙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짧은 여행이나 사전 답사를 통해 느낌을 확인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망설여진다면 두 곳을 후보로 정해 각각 한 달씩 직접 살아본 뒤 자신에게 더 맞는 곳을 선택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결국 은퇴 후 한 달 살기의 목적은 나에게 맞는 삶의 방식을 찾는 실험이자 새로운 행복의 모색일 것입니다. 스스로에게 꼭 맞는 최적의 나라를 선택하여 은퇴 후 황금기를 아름답고 의미 있게 채워나가시길 바랍니다. 이제 가방을 꾸리고 새로운 삶의 장으로 떠날 준비가 되셨나요? 그 여정이 풍성한 배움과 추억으로 가득하길 응원합니다.